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한 주의 정점 수요일입니다. 왠지 수요일 하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증시라도 시원하게 올라주면 좋으련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뚫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랠리는 멈추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힘을 북돋을 만한 추천 종목으로 오늘 함께 하실 멘토를 소개해야 하는데요. 수요일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퍼즐 이론으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네, 코스피 아직까지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라서 상승을 기대하던 분들이라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코스닥 쪽에 눈길이 갑니다. 랠리를 멈출 듯 계속 가는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거래소 시장 분위기도 좋지만 코스닥 네. 시장 쪽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지금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100억 원, 기관 쪽에서 468억 원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시장도 역시 1%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쪽에서 보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런 업종별로 본다면 당연히 전기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제약 쪽 업종이 시가총액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해요. 그런데 코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좀 따로 분류해서 종목들을 나열해 보니까 셀트리온,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나머지 제약 업종으로 자금들이 많이 분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최근 들어서 제약주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종목들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 현재 이제 지수를 보고 언제까지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자리가 649포인트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좀 더 물량들의 수익 실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흐름 안에서 집중을 하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또 밀린다, 시장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물량들을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이제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미리부터 700포인트, 800포인트 간다, 또는 현재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결코 또 성공 투자하시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반적인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리 700 간다 예측하기보다는 시장 그때그때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지난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건설 벌써 7%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담았던 대상은 벌써 6% 가깝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3월에 이분을 만난 게 굉장히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형주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벌써부터 수익을 쭉쭉 내주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있었는데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현대건설이었죠. 네.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량 급등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도도 별거 아니다.
어쨌든 뭐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주로 제가 분류를 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역시 매수가, 역시 눌림목에서 매수가를 드렸기 때문에 뭐 현재 흐름은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언제쯤 또 매수 접근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눌림목이 한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나온다. 그럼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크게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었는데요. 네. 대상인데요. 뭐 사실 지금 수익률이 체크가 됐는데 그거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겠죠. 지금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1시 때문이죠. 반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체크를 했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더 올라갔겠네요. 네, 역시 이제 대상은 현재 3.6% 네.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뭐 역시 이제 수익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원재료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소비가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대상을 탑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3.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뭐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올해 실적은 충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는 뭐 정말 많이 올라간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라도 한 번에 눌림목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아직 사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매수 신호는 한 42,000원 정도 자리에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올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상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목표 가격 현대건설은 6만 원, 그리고 대상은 5만 원,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쯤이야, 이쯤이야 별거 아니다 하시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일즈 종목 오늘의 주인공은 2차 전지 산업의 선두주자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하면 참 쓰이는 곳이 많잖아요. 저희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전기차 배터리까지 정말 쓰이는 곳이 많은데 삼성 SDI 어떻게 추천하시게 됐는지 추천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는 역시 여러모로 쓸 데가 많습니다. 네. 쓸 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일단 삼성 SDI의 주요 사업 부분을 본다면 지금 에너지 솔루션 쪽, 이쪽이 이제 소형하고 대형 전지 쪽이고, 그 다음에 케미칼 쪽,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가 준비돼 있죠? 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매출 동향들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나타나는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솔루션 쪽입니다. 이제 소형과 대형 2차 전지 쪽이죠. 네, 그쪽 이제 사업 부분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쪽, 이쪽이 이제 합성 수지하고 인조 대리석 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69%고요. 그 다음에 케미칼 쪽에서 20% 정도의 비중이고, 전자 재료 쪽에서 11% 정도대의 매출 비중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SDI의 가장 주력 사업 부분은 우리가 화면에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솔루션, 즉 전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 SDI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짚어드리면요. 자, 먼저 이제 소형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성장성,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놓고 본다면, 물론 이제 지난해까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신제품들이 이제 계속 출시가 됐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시장에서 점유율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까지 달성이 됐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박살이 난 수준이었어요, 사실. 삼성전자를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 소형 배터리 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역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결국은 삼성 SDI의 실적 저하로 분명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는 건 이제 소형 2차 전지 부분도 있지만 대형 2차 전지 부분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SDI 쪽에서 BMW i3에 대형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 SDI의 대형 2차 전지 쪽에 대한 사업 부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소형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대형 2차 전지는 당연히 그만큼 수익성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작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주가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소형 2차 전지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또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소형 2차 전지 부분은 거의 소외를 당했던 부분이었어요. 왜 그랬나요? 네.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서의 그 갤럭시 시리즈들이 시장에서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죠. 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삼성전자 쪽에서 갤럭시 노트 4가 출시가 됐죠. 네. 그리고 4 엣지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또 이끌어왔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삼성 SDI의 소형 2차 전지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삼성 쪽에서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S6가 나오죠. 그죠? 네. 혹시 지금 스마트폰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5. 5 사용하고 계시죠? 네. 갤럭시 S6 혹시 화면 보셨나요? 그 디자인?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고 싶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교체 주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꼭 한번 사고 싶은 그 정도의 이제 디자인을 보유한 제품이 바로 갤럭시 S6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응 역시도 뜨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 쪽에서의 나오는 신제품, 갤럭시 S6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역시 삼성 SDI의 소형 2차 전지 부분에 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슈가 지난해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환경부 쪽하고 이제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일단 국내 전기차에 대한 이용자 수가 현재 3,1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전국에 등록된 전기 충전소는 한 23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전기차가 꽤 많이 눈에 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 같은 데 가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쪽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준비된 자료 화면 좀 보시면서 좀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자료는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네. 그 내용인데, 삼성 SDI와 테슬라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그 네. 내용들은 이제 신문 기사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쓰여진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냥 놓치신 분들이 계신데, 일렉트릭 비이클 뉴스라고 해서 전기차 뉴스죠. 여기 보게 되면 삼성 SDI 타이틀에 보면은 삼성 SDI가 테슬라 모터스의 배터리의 한 40%를 공급한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 모터스 쪽에 삼성 SDI가 전기차를 납품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네, 결국 맞아요. 네, 그 내용은 서울 정도로만 마무리가 그렇죠. 됐었죠. 네, 부인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났는데, 사실 이 내용도 40%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그런 이 공급을 기사가 하게 된다면 40% 물량이다. 네, 네. 연내에는 4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삼성 그 테슬라 모터스죠.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파나소닉 쪽인데, 이 파나소닉 쪽에 한정되어 있는 그 공급체를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여기 보면 이제 소싱 채널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삼성 SDI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한 가지 시각을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는 현재 삼성 SDI가 현재 그 포지션, 그리고 캐파 그대로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공급 다변화는 분명히 이뤄지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기가팩토리를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히 배터리에 대한 수요,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다음 후발 업체는 분명히 삼성 SDI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 2월에 한번 봤던 기사였는데, 삼성 SDI가 오스트리아의 이 배터리 팩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삼성 SDI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마그나 슈타이어라는 이제 업체인데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 양수도 계약을 한번 체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쪽에서요. 지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또 있었죠. 예. 이건희 회장이 이제 부재가 또 있었고,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서 삼성 SDI가 향후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키워야 될 것이냐, 거기서 탑픽으로 꼽았던 게 바로 2차 전지 쪽을 꼽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삼성 SDI를 주축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네, 확대시켜 나가자. M&A도 공격적으로 하고 네. 이런 전략적인 관계가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마그나 슈타이어에 대한 배터리팩 인수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 이 내용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2차 전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계속 키워 나갈 것이다라는 하나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얼마 전에는 BMW가 당분간은 삼성 SDI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호재도 있었고 애플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앞으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역시 기대감은 똑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삼성 SDI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던 이제 BMW 쪽에서 이런 이제 그 루머가 돌았었어요. BMW도 공급처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LG 화학 쪽에 대한 공급을 한번 네.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BMW 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죠. 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삼성 SDI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맞아요. 다시 그 소식으로 뭐 주가가 한 4% 오르기도 그렇죠. 했었죠. 네, 그 전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오른 네. 거겠죠.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소형 쪽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전기차, 자동차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전기 자전거라는 거죠. 전기 자전거라면 어떤 개념인가요? 네, 화면에도 이제 나올 텐데요. 일단 전기 자전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이제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고 그죠? 있네요. 네, 이 자전거에 이제 페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기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페달도 밟아서 돌려서 이제 자전거를 또 운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언덕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전기로 돌려서 그냥 오토바이처럼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요. 근데 자전거 하면은 운동하려고 타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품에 대한 무게 자체도 사실 무겁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전거를 타지만 우리가 의욕이 넘쳐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의욕이 넘쳐서 막상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돌아올 힘이 좀 없는 너무 그런 힘들어. 경우들이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리고 그쵸. 젊은 세대들이 자전거를 또 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쉽게 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제품이 바로 전기 자전거가 또 될 수 있다. 네, 여기에 또 배터리가 들어간 네, 2차 전지가 역시 들어가는 이 거고요. 안에 좀 길쭉하게 해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죠. 좀 크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얘기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호회도 또 많이 활발하게 또 개선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여기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 PD가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네,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건 결국은 많이 네.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유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유가 부분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유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라는 건 결국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구재라는 건 결국은 최소한 1년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차 같은 경우에 1년만 쓰고 폐차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이죠. 기름을 뿌리면서 운전하지도 않고요. 그죠? 네. 유가가 싸졌다고 해서 원래 전기차를 사려고 했다가 전기차를 사지 않는 경우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가가 빠지면서 삼성 SDI의 전기차 사업 부분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가 부분을 잠깐 이제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이죠. 네. 자, 화면 잠깐 보시면요. 예. 이건 이제 이 표는요, 주요 산유국의 한계 원가입니다. 네. 이 한계 원가표를 보게 되면요, 글로벌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배럴당 한 44에서 45달러 정도 수준이 한계 원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죠, 오펙 쪽. 지금 오펙 쪽이 어떻게 보면 오펙에서의 그 생산량을 계속해서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유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펙 쪽에서의 한계 마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펙 쪽에서의 한계 원가 수준을 보게 되니까 약 배럴당 35달러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다. 연말에 뭐 $2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거는 거의 뭐 현실 불가능한 가격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유가가 거의 급락을 했을 때 당시를 보게 되면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30 수준 안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네. 한계 원가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거의 최저점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왔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봤을 때 $45 수준에서 계속 반등을 주고 있다. 이거 역시 한계 원가 수준과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기차 사업 부분도 같이 또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 SDI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의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삼성 SDI의 이제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린 내용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네. 업황이 좀 안 좋았었고 이제부터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네.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SDI는 이제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성장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12년, 2013년, 2015년까지 해서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2014년도에 많이 위축이 됐죠. 네. 2013년도에도 역시 이제 위축이 좀 되긴 했지만, 하지만 2015년도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된다면 역시 2013년, 2014년도에 거의 이제 위축됐던 그런 사업 부분이 좀 활기를 칠 수 있는, 네,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바로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도 움직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과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네,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까지는 성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확실히 언제부터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분기로 따지게 된다면 뭐 1분기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은 사실 저는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판매가 분명히 나타났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완벽하게 이제 실적이 또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갤럭시 S6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좀 좋아지는 그 시기가 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트 열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구간대에서는 2% 정도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숨고르기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의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네. 과거 20만원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이 일단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지는 분명히 못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을 또 짚어보게 되면요.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하락 추세는 분명히 전환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에 하락했던 흐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과거의 흐름들을 일단 지우고 현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세라는 거 역시 상승 추세를 현재 의미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결국 고점과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부근 14만 6천 원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고점 정도 자리에서 한번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뽑아져 나오는 거지 현재 구간대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추세가 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급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수급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수급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기관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바로 24일이죠. 한번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한번 나왔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삼성 SDI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에 사실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투자 성향이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대상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향에 대해서 짚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기관 쪽의 수급은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메뚜기나 철새처럼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는 예. 그 정도의 이제 성격이 좀 있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된 기업들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성향의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도 역시 외국인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가속화되면서 오늘도 역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삼성 SD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국인 쪽과 지금 연계국 쪽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역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4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제가 매수가는요, 조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한번 눌림목이 아니고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매수 밴드를 잡아드렸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1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목표가가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분명히 중요한데,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13만 8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가격부터 14만 2천 원대까지 꾸준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8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8천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강연회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짧게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회 장소는 이제 부산 쪽에서 강연회를 진행하고요. 네.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저와 이광무 멘토님 둘이서 콜라보레이션 합동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에 오시는 이광무 멘토님? 네, 맞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과 저와 둘이서 부산 쪽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은 꼭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